자, 우리가 인체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쯤 과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사실이 여기 있어요. 도롱뇽이 꼬리를 다시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인간도 연골을 재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연골은 관절 주위의 고무와 같은 물질입니다. 작년에 과학자들은 연골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목이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되고 무릎은 그보다 느리고 가장 회복이 더딘 것은 엉덩이입니다. 두뇌는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시각적 정보를 처리합니다. 분당 약 6억 비트로요. 모든 것은 빛이 각막을 통과할 때 시작되는데 각막은 눈의 투명한 외부층입니다. 몇 번의 변환 후 빛은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두뇌로 이동하며 두뇌는 이 신호들을 우리가 보는 이미지로 해석하죠. 이렇게나 복잡한 과정이 발생하는 데는 겨우 몇 밀리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한편 다른 감각기관들은 조금 더 적은 정보를 분석합니다. 피부는 100만 비트, 귀와 코는 각각 10만 비트, 그리고 혀는 1000비트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인간의 뇌는 73%가 물인데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 뇌가 2%의 수분을 잃으면 피곤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기억력이 나빠지고 주의력이 감소되고 기분도 나빠집니다. 다른 장기가 궁금하다면 폐는 83%가 수분, 피부는 64%가 수분, 근육과 신장은 79%가 수분입니다. 심지어 뼈에도 약간의 물이 들어있어요. 약 31%요. 사람이 정확히 몇 개의 장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의 정의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이 여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이 장간막이라는 새로운 장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간막은 부채 모양의 주름으로 내장을 제자리에 고정해줍니다.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불과 몇 년 전에서야 그 크기와 중요성이 분명해졌어요. 새로 발견된 장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사이질도 있어요. 그 명칭이 적절한지 그것이 장기가 맞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어쨌든 최근까지 근육에서 피부, 소화기관에 이르기까지 몸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 액체로 채워진 주머니들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 주머니들은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는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코에 표시가 납니다. 그라나다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코 주변과 눈 모서리 안쪽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현상의 이름을 추측해 보실래요? 바로 피노키오 효과입니다. 해마는 공간을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뇌의 일부입니다. 2개의 해마가 있는데 각각 밤알 크기 정도죠. 런던 택시 운전자들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것이 규칙적인 정신운동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6만 개의 런던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뇌는 물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마신 직후 입과 목은 두뇌에 신호를 보내면서 그만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세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10분에서 60분 동안 계속 물을 들이키게 될 거예요. 인체에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장기가 하나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마치 피부 안에 있는 망사처럼 생긴 세포의 검줄처럼 보입니다. 이 세포들은 신경 종말을 덮고 있고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몸에서 가장 지방이 많은 기관은 두뇌입니다. 지방이 건조 무게의 최소 60%를 차지하죠. 그래서 두뇌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올랐어요. 두뇌의 몸 전체 콜레스테롤의 25%가 들어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물질은 뇌에 매우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두뇌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11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이른바 슈퍼 센타나리안들에겐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요. 연구원들은 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T헬퍼라고 불리는 면역세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세포들은 바이러스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일정한 개수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 개수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뇌가 일생 동안 변화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신경 발생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포를 배양합니다. 과학자들은 항상 인간의 뇌가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없는 무균 장소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전문가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뇌에는 무해한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신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사람의 뼈는 작은 터널망으로 가득할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최근까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뼈에서 생산되는 혈액세포가 어떻게 신속하게 뼈를 빠져나와 혈액순환에 합류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죠. 하지만 이제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릴지도 몰라요. 만일 구멍이 있다면 모세혈관, 즉 미니혈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무작위적 사고 생성기라고 불릴 만합니다. 48가지 이상의 생각이 단 1분 내 뇌에 떠올라요. 이건 거의 시간당 3,000가지 생각으로 매일 6만 9천 가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멋진 멀티태스커가 된 것은 기술 덕분입니다. 아니면 그저 그렇게 보일 뿐이거나요. 인간의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두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다른 작업 사이를 매우 빠르게 전환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주의 지속 시간을 줄이고 단기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해칩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눈을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우린 짧은 낮잠을 잡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원들은 눈 깜빡임이 주의력을 높이고 작은 재충전 역할을 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신경계의 작은 구조 요소인 단일 뉴런은 매 초마다 300에서 1000개의 자극을 보냈는데 분당 최대 6만 개의 자극에 달합니다. 보통 사람은 뇌에 약 86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과학자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아요. 여전히 이것은 매 초 최소 26조 개의 신호가 뇌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시끄러운 곳에 있을 때 어떤 소리에 집중해야 할지 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다른 모든 목소리를 차단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얼굴을 기억합니다. 최대 10,000개까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억하는 평균 얼굴 수는 5,000개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이름까지 모두 기억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얼굴을 알아본다는 거죠. 희미하긴 하지만 몸은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발합니다. 오후 3시에서 4시쯤에 가장 밝고 아침 10시에 가장 어둡습니다. 문제는 이 광채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더 약하다는 점이죠. 과학자들은 우리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작은 젤로 바이올린 덕분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귀 안쪽에는 신경, 조직, 섬유 그리고 뼈에 축소판 조립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동을 소리로 바꾸죠. 그리고 97%의 물로 이루어진 젤리 같은 물질 덩어리도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 젤리 덕분에 우리의 귀가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몸에는 650개 이상의 골격 근육이 있습니다. 몸무게의 약 40%를 차지하죠. 몸이 만들어내는 열의 최대 85%가 근육 수축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애벌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은 4,000개에 달하기도 해요. 그리고 메뚜기는 900개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카락은 수면 패턴을 추적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깨어있을 때를 알고 있어요. 산타클로스처럼요. 만약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매우 늦게 자면 머리카락에 표가 날 거예요. 눈 깜빡이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 13m초 동안 눈이 무언가를 보기만 해도 뇌가 이 이미지를 처리하기에 충분합니다. 손가락은 극도로 예민합니다. 폭이 13나노미터인 물체를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머리카락 너비 정도죠. 그래서 만약 손가락이 지구와 같은 크기라면 마치 지구 위에 있는 차와 집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초능률적으로 연결된 두뇌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게 많은 거예요. 뇌스캔은 그러한 사람들의 뇌세포들 사이가 더 짧고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뇌세포의 수와 일반적인 지식 수준 사이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24세부터 40세에 해당되는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건망증이 심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자주 깜빡하죠. 그런 건망증은 그들의 부모님보다 더 심합니다. 얼마 전에 연구자들은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디오를 보는 동안 가까운 친구들이 비슷한 두뇌 반응을 보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 자신과 사고방식이 비슷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인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각각의 뇌는 미니 컴퓨터처럼 작동합니다. 맛 정보를 분석하는 최대 100개의 세포로 구성됩니다. 연구원들은 만약 사람들이 갑자기 6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한다고 해도 뇌는 쉽게 그것에 적응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추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있는 다지증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의 뇌는 추가 손가락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각각의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두 손으로 해야 할 일을 한 손으로 해내기도 합니다. 색감각은 음악을 들을 때 색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공감각입니다. 여러 가지 감각이 섞여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들 중 일부는 숫자를 각각 다른 색깔로 감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어의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은 5가지 이상의 기본 감각이 있습니다. 공간 감각, 통증 감각, 균형 감각, 시간 감각, 주변의 기온과 체온을 감지하는 온도 감각 등도 잊지 마세요. 혀는 8개의 서로 얽힌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코끼리의 코나 문어의 촉수를 닮았어요. 혀는 매우 유연하고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왼손잡이로 태어나는 이유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40만 명의 사람들을 분석했고 4개의 유전자 영역이 부분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될지 왼손잡이가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중 3개 영역은 뇌 구조와 발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담석은 칼슘이염과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데 뭉치게 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백혈구예요. 백혈구는 이런 재료를 한데 모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거의 구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손의 힘이 50% 감소합니다. 발의 경우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뛰거나 심지어 걷는 것도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엄지발가락은 몸무게의 40% 이상을 지탱합니다. 혈액은 몸의 모든 부분에 산소를 공급하지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바로 각막입니다. 눈 앞부분이죠. 각막은 공기에서 바로 산소를 흡수합니다. 게다가 가장 빨리 치유되는 신체 부분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긁힘이나 상처는 하루나 이틀 안에 사라집니다. 두뇌가 더 크다고 해서 더 똑똑한 건 아닙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호모사피엔스의 뇌보다 10% 더 컸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반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뇌는 평균보다 10%나 작았습니다. 하지만 뉴런의 밀도가 훨씬 더 높았죠. 게다가 그의 두뇌에선 공간과 숫자의 처리를 담당한 부분이 더 컸습니다. 치아는 신체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 부위예요. 하지만 에나멜로 덮여 있어서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후각을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요. 후신경구라고도 불립니다. 흥미롭게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수의 여성들이 이 부분이 없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연구실에서 몇몇 인간 미각세포를 배양한 후 과학자들은 미각세포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에는 코세포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몇 개의 분자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미각세포가 후각세포처럼 냄새 분자에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후각과 미각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골격세포는 재생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년 정도마다 완전히 새로운 골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과정은 나이가 들에 따라 미뤄지고 재생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것이 뼈가 가늘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연구원들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기억 상실을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의 연구는 안전하고 극도로 약한 전류가 스스로 치유하는 두뇌의 자연적인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실험 동안 일부 뇌 영역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기 기억력을 최대 50분까지 향상했습니다. 사람은 삼키는 것과 숨쉬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삼키는 음식과 숨쉬는 공기는 처음엔 목의 같은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통로가 음식과 액체를 위한 식도와 공기를 위한 기도로 갈라져요.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기도는 자동적으로 닫힙니다. 실수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죠. 사람은 지구상에서 턱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진화하게 된 것에 대한 이론은 다양합니다. 턱이 음식을 씹는 것을 돕는 것에서 말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까지요. 보통 사람은 눈썹당 250개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총 1100개의 눈썹 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눈썹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와 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요. 아치형 모양은 액체가 얼굴 측면을 따라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DNA에 저장된 모든 유전자의 절반은 뇌에 대한 암호화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죠. 나머지 98%의 신체 정보는 나머지 50%의 유전자에 저장됩니다. 비록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지만 과학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는지를 알아내는지도 몰라요. 일본 연구원들은 눈에 빠른 움직임이 발생하는 수면의 REM 단계에 필수적인 2개의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REM 수면 단계에서 꿈을 꾸는 거고요. 이런 유전자가 없는 생쥐는 REM 수면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REM 수면이 없으면 꿈을 꾸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최근 새로운 유형의 뇌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시각적 탐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세포죠. 표적세포라고 불립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우린 군중 속에서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건물을 찾지 못하고 공원에서 자신의 개를 찾지 못할 거예요. 신기하게도 표적세포는 찾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지 객체가 표적인지 아닌지 뿐이죠. 2016년 연구원들은 사람의 코 모양을 결정하는 4개의 유전자를 알아냈습니다. 특히 코의 뾰족함과 너비를 결정합니다. 몸의 한쪽에는 다른 쪽보다 혈관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머리카락과 손톱은 더 많은 영양분을 얻고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몸에는 200만에서 500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땀샘이 만들어내는 땀은 2가지 다른 종류인데요. 스트레스 땀과 일반 땀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땀에는 지방산과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땀은 대부분이 물과 소금이고 아주 적은 양의 다른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근육은 2 끝이 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고 움직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죠. 혀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한쪽은 목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대편엔 아무것도 없죠. 아마도 그래서 많은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나불거리는 혀가 되는 걸 거예요. 장 안에 사는 박테리아 중 일부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를 발산할 수 있고 작은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박테리아의 백업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로 사용하는 손의 손톱이 더 빨리 자랍니다.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하면 오른손 손톱을 더 자주 다듬어야 하죠. 손톱은 또한 여름과 낮 동안 더 빨리 자랍니다. 눈은 계속 별개의 사진을 찍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이미지를 제공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뇌는 훌륭한 비디오 편집자라서 우린 이러한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뇌가 사진을 안정화시키고 여러 장의 사진들을 하나의 부드러운 흐름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재채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재채기를 할 때 몸은 엔돌핀을 방출합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연속해서 여러 번 재채기를 한 후에 웃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